이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 모든 전문의들은 각자의 전문 과목 시술자 제한 요구를 할 것이고, 이는 통합 전문의의 진료 영역 제한으로 통합 전문의 제도를 유명무실화시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치과교정학회의 호혜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시술자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의사의 진료권 제한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돌려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순 9개월 환자 제한적 보험급여 첫회 소송입니다. 2019년 12월 16일. 앉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소송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나 들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가능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 끝나는 게 좋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에도 여러 차례 이 부당성을 말씀드렸고, 또 치과의사협회 회장님이나 또 마경화 부회장님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해서 소송이 없이 해결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분들의 노력으로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치료를 하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몇 케이스 이상을 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게 하고, 또 처음으로 치료하려는 분들한테는 이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치과사가 시술을 해도 되겠냐, 그럼 되겠다고 하면 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안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협회가 이 정식으로 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이제 복지부가 이 제도를 만들 때 협의 당사자였던 교정학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교정학회만 반대하지 않으면 이 제안을 철폐해 주겠다, 그런 구두 언약을 받았고, 그래서 협회가 공문을 보냈어요.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고, 그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복지부는 다시 교정학회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이거를 풀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만 이제 교정학회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풀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이게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기존 치료하던 분들한테는 시술을 하게 하고, 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거친 후에 치료하게 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는 내 자신이 진료 못 받는 데 출발했지만,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제한이라는 문제가 봉착하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과들이 자기들의 진료권을 주장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치과계에서 좁은 영역 속에서 모든 과들이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진료권 제한 자체를 푸는 쪽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소송을 해 나가자, 이랬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제 교사학회에서 반대한 이 안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약간의 희망을 가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사학회는 이 회원의 55% 이상이 비수련자입니다. 비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4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비수련자들을 다, 이미 수련자들을 전부 다 이 전문의로 하고 난 후에, 그러고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이 교사학회를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정학회는 어쩌면 이 대학이나 수련이들보다 그냥 일반 수련받지 않는 선생님들이 더 많았고 그분들의 회비로 커온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예전에는 그 구결환자에 관계됐던 분들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고 복지부의 뜻이다. 심평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나 교정을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게 되면 보험금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준 게 교정학회에서 대변하러 가신 분들의 뜻이 아니라 복지부의 뜻이다. 이런 쪽으로 말을 했는데 그러면 복지부에서 그걸 풀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정학회는 당연히 풀 거라고 생각을 조금은 했고 아주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교정학회는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이 어떤 이사회든지 무슨 단체든 간에 이 집행부는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고 소수의 이익이 대변도 해야 되지만 소수라도 피해를 보는 규정을 만들 때 의결을 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되고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정학회는 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런 문제인데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 문제가 있고 또 평의원회에 가더라도 평의원회 구성이 굉장히 수련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규정이 선출 규정이 또 지금 그 구성원이 거의 다가 90% 이상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나 평의원회를 가더라도 지금 이 규정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 규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술자, 그러니까 9개월 환자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9개월 환자를 보는 사람 숫자는 극소수일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 시술자의 제한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소아치과학회는 15세까지는 소아치과 영역인데 소아치과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게 규정이 있기 전까지 우리 연구에서도 했고 또 스마일재단도 치료를 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람들이 봉사를 했지만 스마일재단도 봉사를 했지만 그런 봉사단체들이 전문이라서 원청이 치료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보험이 안 될 때 그런 사람들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선의로 치료를 하고 있었고 치료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히는 진료 제한이라 아주 절벽에 부딪히는.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보험급여로 하지 않고 일반 진료로 하면서 보험급여 환자의 보험 자기 부담 본인 부담금보다 더 적은 비용을 받고 치료를 하더라도 이 치료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확실하게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우리 단순히 네가 하면 보험을 주고 보험급여를 주고 그러니까 전문의가 하면 보험급여를 주고 비전문의가 보험급여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비전문의가 치료를 하면 위법이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숫자가 작은 사람에 관계된 문제라도 실제로는 앞으로 치과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우리는 치과계 전체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지금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통합 전문의의 문제, 통합 전문의가 이 자기 의료라는 거는 자기가 관심 있는 파트에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 나갈 때 공부할 의욕도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힐 거라는 거죠. 이 9개월 환자는 사실은 다른 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전문이나 비수련자나 수련자나 같이 치료를 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고 그렇게 했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생겼던 건데 공황외과라는 데서 사랑니 발치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전문의에게 보내고 있지만 그런 거에서 수가 차등을 한다든지 그런 걸 요구할 때 이걸 바탕으로 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통합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극히 좁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통합 전문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전문의 외에는 이 자기 과목에 자기가 관심 있는 과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의욕을 갖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이 고강보건의 질이 저하된다. 그런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 교정학회가 반대해서 이 여러분 제한을 풀 수 없다는 그 하나의 쟁점이 되고, 또 둘째는 시술자가 뭐 10명, 20명밖에 되는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그러니까 치과계 전체 분들한테 그렇지 않다. 그런 데 초점이 있고, 세 번째는 통합 전문의가 앞으로 만들어지더라도 통합 전문의 이런 진료의 장벽에 막혀서 그냥 일반 GP라고 똑같이 전락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을 거다. 그리고 치과계가 이 구강이라는 좁은 영역에서 세밀하게 다투기 때문에 더욱더 융합해서 뭉쳐지고 해야 새로운 이 학문들이 발전되고 하는 것이지, 거기서 자기 영역 싸움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강보건의 질을 저하시킬 거고 통합 전문의를 아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을 하게 된 주 요인이 됩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 보충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치과 의사의 치료 범위는 의료법에 이미 게재되어 있고, 치과 의사 자격을 따면은 모든 치료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본과 4학년을 졸업하고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따면 바로 교정치료, 보존치료, 보철치료, 심지어는 압교정 수술까지도 가능한 그런 광대역 권한을 가진 그런 치료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의료법으로 치과의사라면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사망진단서까지도 치과의사라면 뛸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이제 그 치과의사의 범위인데, 이 범위를 이제 전문의만으로 국한을 시켜서 이제 이 치료는 치과의사가 하면 안 된다, 교정 전문의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치과의사 면허증을 제한하는, 치과의사의 이 치료 권한을 제한하는 아주 심각한 의료법 위반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종합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인 거죠. 종합대학은 치과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종합대학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영역의 치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데 비해서 지금 그렇게 전문 분과에서만 이거를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그것도 이 의료법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 시행 단계에 있는 그 낮은 단위의 그 법에서 그렇게 제한을 걸면은, 그러면 이 교정과는 이제 치과의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합대학이 아니고 그냥 단과대학으로 전문대학으로 내려가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나가게 된다면은 그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교정과는 치과대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과대학으로, 이제 교정 단과대학으로 다른 데 가서 치과의사 면허증 딸 필요 없고 그냥 교정만 하시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료법에서는 의사라면은 의료 행동을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지정이 돼 있고, 치과의사라면은 치과에 해당되는 거는 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한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의료법 위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뿐만이 아니고 헌법소송까지 같이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 치과의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벗어난,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이 전문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치료를 해왔냐면은 개인 치과에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주제들을 뭐 이미 전문의를 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환자들을 의뢰를 해서 그런 환자들을 치료를 해온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교정과의 상황은 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치조차도 교정과 전문의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못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그쪽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소아치과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조차도 지금 이제 교정과에서 만 15세 저희 소아치과 영역은 만 15세 이하는 다 저희 소아치과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아치과에서는 다른 개인 치과에서 소아치료 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한 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개인 치과에서 쉽게 치료가 가능한 그런 어린이들은 다 개인 치과에서 다 간단한 치료들은 다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개인 치과에서 치료가 어려운 그런 난해한 환자들을 저희가 의뢰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 치과 선생님들하고 아주 사이가 좋죠. 왜냐하면 개인 치과 선생님들이 치료 못하는 걸 저희가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교정과의 전문의들이 하는 이 행동은 정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다 교정과가 다 싹쓸이.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유아 장치까지도 교정 전문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무서운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그런 시행령을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소아치과에서 그러면 소아치과에서 교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과를 안 보내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치료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도 당연히 교정과를 이미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의뢰된 교정과를 보낸 환자들이 다 거기서 치료를 다 잘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 상호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 유아에다가 하는 그런 간격유지 장치나 간단한 장치조차도 그 간격유지 장치는 저희 소아치과 주된 영역인데 그 주된 영역까지 다 지금 교정과에서 다 그냥 싹쓸이해서 다 그 영역을 침범해서 가져가겠다는 거는 지금 저희 소아치과 영역 침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소송에 걸리면은 교정과에서 저희 소아치과를 침범하는 그런 것도 아마 교정과에서 그걸 해명해야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희 소아치과 입장으로는 이제 교정과는 15세 이하 교정 환자 치료하지 말아라 성인 교정만 해라 라고 저희가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소송 사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거는 그냥 가볍게 그냥 하고 끝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무겁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정말 간단한 장치조차도 다 교정과 전문의가 해야 되고 교정과 전문의가 하면은 다 맞는데 소아치과 선생님이 치료한 거는 다 망쳤다라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시려면은 그럼 소아치과에서 제대로 치료를 못 해가지고 망친 거를 교정과에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서로 침해하지 않고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미 기존에도 다 그렇게 치료를 진행해 왔던 그런 상황을 지금 파행적으로 지금 다 깨트리고 그리고 교정과 전문의만 해야지 이게 완벽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너무 과다하게 지금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그런 소수 이기적인 집단을 위한 그런 법안이지 이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고 독점하는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는 그런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시행령을 저희가 그대로 이렇게 방치를 하면은 이게 아마 다른 과에도 교정과에서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과 내용은 다른 과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돼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이 치과계가 붕괴될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또 진행될 수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저희가 이미 전문의 제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전문의 제도는 전문의만 먹여 살리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일반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은 그게 전문의들한테 지금 의료계에서도 1차 진료 하다가 안 되면은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2차 진료, 3차 진료로 그렇게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서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무조건 3차 진료 기반으로 다 가야 된다라고 환자들이 몰리는 거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하얀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미 의료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그게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타당하다면은 교정과 선생님한테 가려면은 일반 개인치과나 소아치과 선생님들의 의뢰서를 받아가야지 그 교정과 선생님한테 갈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뢰하는 저희 소아치과를 의뢰되는 환자들은 더 이상 개인치과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치를 쓰더라도 어떤 치료 계획을 설정하더라도 환자들 수긍도도 굉장히 높고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아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전문의과 선생님들도 다 의뢰된 환자들은 환자들이 잘 따라오고 수긍도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들하고의 그 좋은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의뢰된 환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정과에서도 저희 소아치과에서 이렇게 저희 소아치과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정과 가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은 그냥 교정과 가가지고 아이고 너무 비싸네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의뢰돼서 와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정과 선생님들이 치료를 잘하는구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지금 다 그냥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해외에서는 구수계열 환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과가 동참이 돼서 이제 학문적으로나 인상적으로나 각 과들이 융합되고 서로 발전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하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시대에 역행하면서 한 과가 모든 것을 독점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인상적으로도 발전을 저해야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의로서 이제 이번 시행령이 굉장히 이기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허용돼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주 소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결코 이게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청구를 안 하고 본인 부담만 받고 진료해도 위법이라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러고 이게 소아치과 영역인데 소아치과 영역 자체를 침범한 게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장치들이 아주 어렵거나 그런 장치면 당연히 뭐 전문의한테 가야 되겠지만 그냥 쉽게 누구나 임프레션만 떠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무조건 교정 전문의가 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소아치과 학회를 무시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치과계 전체에 미칠 파장이 실제로는 굉장히 큰 최초의 법인데 많은 협회 임원들이나 간부들이나 여기 계신 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야 이건 뭐 부개월 환자가 몇 명이야? 1년에 300~400명, 400~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뭐 개원이가 하는 사람들은 10명도 잘 안 되는데 10명의 문제, 400명의 문제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만 됐다면 우리는 이런 소송을 안 할 거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개인만 해도 내가 벌써 65인데 치과에서 몇 년 하겠어요. 앞으로 그게는 몇 명을 보겠냐고. 그렇지만 이거는 치과계 전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 시작 단계에서 막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기자님들도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사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제가 만난 모든 치과계 분들은